만약 대한제국이 중립국이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대한제국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운의 길을 걸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는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죠. 하지만 아주 만약에 역사의 톱니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지 않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적적으로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상상 속 대한제국의 모습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간은 1905년 러일전쟁의 포성이 멎은 직후입니다. 역사대로라면 일본의 승리로 대한제국은 보호국으로 전락하지만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국은 러시아 견제와 동시에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고 미국은 문호개방 원칙을 내세웁니다. 여기에 프랑스, 독일, 심지어 청나라까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죠. 그 결과 대한제국의 영세중립하라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됩니다. 고종 황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중립 외교를 펼쳐 대한제국은 열강의 보장하에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립국 대한제국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난 조정은 고종 황제와 실력파 관료들을 중심으로 광무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합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발전 원칙 아래 스위스, 벨기에 등 중립국들의 자문을 받아 철도, 항만, 통신 등 인프라가 자주적으로 건설됩니다. 국방 역시 스위스 모델을 본떠 작지만 강한 정예군과 예비군 체제를 구축하며 중립국의 지위를 지킬 힘을 기릅니다. 정치적으로는 점진적인 입헌군주제로 나아가며 의회가 구성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신장됩니다. 초기 혼란도 있겠지만 중립수호라는 대의 아래 점차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죠. 교육 입국을 통해 국립대학과 전문학교가 세워지고 해외 유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져옵니다. 일제의 문화 통치가 없었기에 우리말과 글, 판소리, 미나 같은 전통 예술은 더욱 풍성하게 계승 발전하며 신한 문화의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대한제국은 엄정 중립을 선포하고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립니다. 식량, 의약품 등을 교정국 양측에 판매하며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국제적 십자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적 역할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중립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옵니다.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동아시아를 뒤덮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대한제국의 중립을 무시하고 군사통과권, 자원 제공을 요구하죠. 대한제국 정부는 국제연맹에 호소하고 보장국들의 지지를 얻어내며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를 이어갑니다. 내부적으로 반일 감정은 들끓지만 정부는 평화적 중립 수호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침공 위협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열강이 보장한 중립국을 침공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엄청난 부담. 대한제국은 자주 국방 의지를 천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다행히 일본은 다른 전선에 집중하느라 대한제국 침공이라는 최악의 카드는 쓰지 못하고 대한제국은 또 한 번 전화를 피하며 중립을 지켜냅니다. 전쟁 기간 동안 포로 교환 장소를 제공하거나 비밀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없었으니 당연히 한반도 분단이라는 비극도 없습니다. 대한제국은 통일된 국가로서 전후 국제질서 재편에 참여합니다. 냉전시대 미소양극 체제 하에서도 적극적 중립 노선을 걸으며 양진영과 등거리 외교를 펼칩니다. 서울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의 도시, 아시아의 평화허브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가 없었기에 경제발전은 더욱 눈부십니다. 1, 2차 대전 시기 축적된 자본과 안정된 국내 정세를 바탕으로 스위스식 정밀기계공업, 금융업, 관광산업이 특화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첨단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모습의 한강의 기적이겠죠.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지고 시민의식도 높아집니다. 21세기 대한제국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소프트파워 강국이자 첨단 기술 선도국입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한 단절 없이 발전한 독창적인 신한류는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세계를 매료시켰을 겁니다. 평화유지 기술, 환경기술 등 평화산업을 육성하며 인류 공영에 기여합니다. 일본과는 식민 지배의 상처 대신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중국, 러시아와는 균형 잡힌 동반자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축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만약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고 어쩌면 우리가 가졌을 또 다른 가능성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를 밝히는 영원한 등불, 대한제국. 여러분이 그리는 대한제국의 모습은 또 어떤 풍경일까요?